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쾌한 가족회의 이계진입니다. 한 가족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나와서 우리 주변의 얘기를 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보는 유쾌한 가족회의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협력을 얻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적게는 100명부터 많이는 200, 300, 또 1000명 이상까지 조사를 해서 100분기로 환산을 해서 그 점수를 뒤에 이 점수판에 감춰놨습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을 위해서 풀어보시고 텔레비전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가정에서 함께 풀어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출연 신청 가족 중에서 두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해림팀의 강승태 씨 가족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기자고 다짐을 하고 화이팅을 외치셨는데 강승태 씨 가족은 차순옥 씨가 리더시죠? 네.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퇴근 시간에서 1분도 안 틀리는 저희 남편 강승태 씨예요. 예, 그렇게 일찍 들어오세요? 약방에 감춰있는 우리 언니 차갑숙 씨요. 네, 아주 네. 또 과일의 왕자이신 우리 형부 이현철 씨요. 아, 그러세요? 이현철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식 어머니이신 양창성 씨요. 아, 그러세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해님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님팀과 함께 겨룰 별님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씨 가족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화이팅! 아, 처음 보는 박수인데요. 김경일 씨 가족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는지 리더가 최용남 씨인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항상 믿음직한 제 남편 김경일 씨. 예. 애인이 있게 생겨서 그런지 정작은 없는 제 동생 최옥경. 아, 그래요? 최옥경 씨. 이번에 군에서 제대하고 돌아온 김원일 씨. 예. 젊은이 못지않은 센스와 멋장이신 우리 시어머니 유정임 씨. 예,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님팀과 별님팀 두 가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쾌한 가족회의는 5번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게임부터 해보겠습니다. 양팀 리더 나와주십시오. 나오세요. 차순옥 씨는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 직장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는데 저는요. 없으세요? 그래. 최용남 씨는 전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한 7년. 어우, 많이 다니셨네요. 직장에서 받는 보수라든지 이런 거 하고 네. 보람과 긍지, 이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보수와 보람, 긍지. 전 보수를 3으로 본다면은 네. 긍지를 7로 보겠습니다. 3대7. 네. 차순옥 씨 경우는? 저희 경우는 보수도 이제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대6으로 잡겠어요. 경험은 없지만. 네. 네, 알았습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업 중에서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뭘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최영남 씨. 직장 경험이 많은 직업인지 먼저 눌렀습니다. 가족들이 벌써 격려하시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청소부가 청소부가 가장 사회에 봉사하는 것 같다. 자, 보겠습니다. 7가지 경우 중에서 청소부다. 청소부, 네. 단번에 20점이나 됐군요. 자, 최용란 씨는 맨 위에 걸 눌렀으니까 먼저 우선권이 있는데 문제 풀까요? 상대에게 넘길까요?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차순옥 씨, 이 강승태 씨 가족은 회의하십시오. 김경일 씨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운동 사범입니다. 그럼 체육관 경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 몇 단이십니까? 네, 지금 6단입니다. 든든하시겠네요, 최영남 씨의 경우. 자,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 중에서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청소부는 나왔고 선생님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닐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그래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가지 경우 중에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예. 예. 16점. 5가지 남았는데 최옥경 씨, 지금 뭐 하십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어떤 직장입니까? 그러니까 건설부 산하 단체예요. 그러세요? 자, 직업이 참 많이 있겠지만 직업 중에서 국민학교 어린이들 생각에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저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인 것 같다. 의사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의사라고 생각한다. 의사! 네. 아주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김원일 씨. 이제 4가지 남았는데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 국민학교 어린이들 눈에 비친 겁니다. 경찰관 아저씨. 경찰관 아저씨. 어디쯤 있을까요? 글쎄요. 경찰관 아저씨라고 생각한다.
경찰관. 네. 네. 뭐 직업의 종류가 대단히 많죠. 그렇지만 5번까지 나왔습니다. 3가지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유정임 씨? 어떤 직업이 제일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할까요?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생각. 간호원. 자, 의사가 나왔는데 간호원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간호원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원. 네, 있었습니다. 지금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남 씨. 다시 순서가 돌아왔군요. 2가지 중에서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생각. 우체부 아저씨가 있을 것 같은데. 우체부 아저씨가 있을 것 같다. 봅니다. 우체부 아저씨라고 생각한다. 집배원. 네. 집배원. 네. 자, 3번 하나 남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뭐냐고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김경일 씨. 때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아저씨. 국군 아저씨. 좋죠. 국군 아저씨. 과연 3번인지 보겠습니다. 국군 아저씨다. 이건 아니네요. 제 생각도 좀 그랬었는데 저기 조사에는 없었습니다. 어린이들 생각이었어요. 자, 최옥경 씨. 처음으로 틀린 분이 이제 나왔는데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직업,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생각. 저는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늘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같더라. 여기 조사에는 없었어요. 이제 어린이들의 생각입니다. 자, 김원일 씨. 한 분이 이제 김원일 씨가 틀리면 기회가 전 넘어갑니다. 강승태 씨 가죠? 틀리면은 안 되죠. 3분 틀리면 안 되니까. 자,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직업,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생각. 공무원 아저씨 아닐까요? 공무원 아저씨라고 생각한다. 자, 강승태 씨 가족 기회가 왔는데요. 가족 회의를 잘했으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의견 동일됐습니까?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힘차게 손짓을 해주시면 딸깍 넘어갈지 모릅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업 중에서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하나, 둘, 셋. 소방서. 소방서 아저씨. 네. 소방서 아저씨라고 생각한다.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소방서 아저씨 남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여기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러면 3번이 뭐였는데 그렇게 잘 안 나왔을까요? 함께 합창해 주실까요? 3번 뭔가요? 신부. 성직자. 목사님, 신부님, 성직자 있죠? 네. 지금 저 생각할 수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이 되신 분 그 직업 중에는 대개 다 봉사하는 직업이죠. 물론 그 외에 소수 의견을 보면은 공무원, 소방서원, 운전기사, 변호사, 등대지기, 안내양 모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 눈에 비친 그런 모습은 이랬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점수를 많이 얻었는데 어린이들에게 물어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업이 모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보람과 긍지로 이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점수를 보겠습니다. 75점 김경일 씨 가족 가지고 갑니다. 75대 0입니다. 유쾌한 가족회의 2번째 대결 해보겠습니다. 강승태 씨하고 김경일 씨 나오십시오. 요거는 이제 가족 대표신데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강승태 씨? 김미자 패션 주식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패션 회사에 다니세요? 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편직입니다. 그러세요? 예, 유쾌한 가족회의 나오는 거 회사에서 아시나요? 예, 특별히 회사에서 배려 베풀어서 네. 차까지 이렇게 방송 앞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러셨어요? 직장의 후원까지 업었는데 김경일 씨는 체육관 하신다 그러셨죠? 봉급 생활 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주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부들에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30대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강승태 씨가 역시 봉급 생활을 하시니까 빨리 생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부인들께서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신중을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한다.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라고. 네. 19점인데 김경일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0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부인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잘 생각했다. 장사를 하자. 네.
잘 생각했다. 예. 바꿔보자 이 기회에. 예. 그런 얘기죠. 예. 잘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바꿔봅시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승태 씨 가족. 네. 자 자신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강승태 씨 가족이 풀어가겠습니다. 회의하세요. 자 차갑숙 씨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부들에게 물었습니다. 30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재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알아서요 하세요? 같지 않을까요? 그럼 네. 안 된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네.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이제 반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장 먹고 살기도 저기야 그러니까 당신 무조건 안 나갈 수도 없으니까 네. 무조건 반대해서 나가라고. 무조건 반대한다. 예. 무조건 반대한다. 보겠습니다. 5가지 경우 중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 이거는 없었습니다. 어제 시작이 어려운데요. 네, 이현철 씨.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청과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급 생활은 안 하시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봉급 생활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30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부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참고 나 다시 나가기를 종용하게 할 것 같은데. 참고 견뎌봐라 하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참고 견디라고 말하겠다. 참고 견디라고 말하겠다. 네. 38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어머니. 자, 30대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 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는 조사를 했어요. 글쎄, 제 생각에는요. 네. 심중히 생각을 해라. 신중이는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 네. 딴 직장을 구해봐라 네. 하면 딴 직장을 구해보라고 하겠다. 아유, 모처럼 한번 되셨는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다음 기회 또 있습니다. 자, 차순옥 씨. 이번에 못 맞추시면은 상대편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김경일 씨 가족으로. 자, 30대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어느 날 부인께서 뭐라고 할까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준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준다. 얼마나 좋은 아내입니까? 보겠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준다. 보겠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준다. 예. 5가지 중에 4선 잘 나왔는데 나머지 3번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강승태 씨,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분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쉬라. 당분간 쉬세요. 쉬라. 당분간 쉬라. 당분간 쉬라고 하겠다. 보겠습니다. 3번. 이거 아니에요. 예. 글쎄요. 30대면 이제 아이들도 막 커가기 시작하는 그런 무렵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의견 통일됐어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힘껏 손짓하세요. 30대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현재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겠다. 부인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 둘, 셋. 준비된 사항이 있느냐 물어본다. 대안이 있느냐 그죠? 준비된 게 있느냐 하고 물어보겠다. 3번이 과연?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긴장되셨어요? 네. 아이고 하시고 대단하신데 상대편에게 점수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아유, 상대편에게 그걸 기회를 받는데 그건 못 찾아가셨어요. 3번이 뭔데 그렇게 안 나오는지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합창해 주실까요? 3번 봅니다. 그렇죠. 무조건 반대보다는 아니 왜 그러세요? 뭐 그런 얘기. 그래서 타당하면은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밖에서 소수 의견을 보니까 더 좋은 직장에 나설 때까지 쉬세요 하는 부인도 있다 그러고 또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참고 견디라는 얘기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그런 대답도 나왔습니다. 글쎄요, 직장이라는 게 그렇죠. 어려운 일 많지 않습니까? 어렵고 그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은 언젠간 그 보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점수를 보겠습니다. 80점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강승태 씨가 좀 넘어갑니다. 80대 75. 유쾌한 가족회의 3번째 대결하겠습니다. 차갑숙 씨 나오세요. 그리고 최욱경 씨. 네. 점수 한번 따시더니 무척 좋으신가 봐요. 네. 네. 여기 누가 나오자 그랬어요?
동생이 나오자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차갑수 씨 늘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어요. 병원에 자기가 아파서라든지 문병 가본 적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요. 엄마가 입원하셔서요. 네. 한 달 동안 입원해서 가셨어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최욱경 씨는 건강합니까? 아주 매우 건강해요. 병원에 가는 일 별로 없으십니까? 여태 한 번도 없어요. 그러세요? 아예 좋은 일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온 문병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문병 올 때 무엇을 사가지고 오셨느냐고 물어봤죠. 네, 차갑숙 씨가 먼저 눌렀습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병원에 뭘 사갔느냐고 물었어요. 저기 과일 통조림이요. 과일 통조림을 사가지고 네. 갔다. 봅니다. 6가지 경우 중에서 과일 통조림을 사왔다고 대답을 하더라. 과일 통조림. 예. 그러면 우선권이 차갑숙 씨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푸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시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김경일 씨가 좋은 회의하시고요. 이현철 씨, 자 과일 장사하신다고요? 무슨 과일이 잘 팔립니까 요새? 딸기가 잘 팔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병원에 뭘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문병객들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종류를 많이 사갈 것 같습니다. 음료수 보겠습니다. 음료수를 많이 사갈 것 같다. 음료수. 예. 자, 잘 나옵니다. 양창성 씨께 아까 틀렸지만 이번엔 좀 맞춰보십시오. 문병객들이 병원에 뭘 많이 사갈까요? 글쎄요. 아마 꽃을 많이 사가나 봐요. 꽃. 그것도 많이 볼 수 있겠죠. 봅니다. 어디쯤 있는지. 꽃을 많이 사가지고 갈 것이다. 꽃. 꽃. 아니 일사천리로 나가시는데요. 대단히 좋으신 모양이에요. 예. 차순옥 씨, 병원에 문병객들이 뭘 많이 사갈까요? 저는 자죽 정도. 죽을 쏘간다. 네. 음식을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네. 여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죽을 쏘가는 등 음식을 해가지고 간다. 봅니다. 죽이다. 예.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4번, 5번 남았습니다. 강성태 씨, 병원에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책이요. 책. 그렇죠. 오래된 입원 환자들 책도 좀 보고 그러더군요. 그러나 여긴 모릅니다. 책을 사가지고 가너라. 책이 있군요. 예. 책을 사가지고 간다 돼 있었습니다. 5번 하나 남았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차갑수 씨. 이번에 맞추면 또 펄쩍 뛰시겠네요. 병원에 뭘 많이 사가지고 갈까요? 글쎄요. 엄마가 아파서요. 갈 때 빨리 반찬 가져갔었는데요. 반찬. 예. 죽만 먹으면 안 되죠, 환자도? 그럼 반찬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지는 몰라요. 반찬을 해가지고 간다. 예. 병원에 한 달쯤 다니셨다더니 그래서 아마 경험으로 잘 아신 모양입니다. 6가지 그냥 쭉 맞히셨어요. 드문 일인데요. 이 밖에도 소소의견 보니까 휴지 많이 사가지고 가죠. 슬리퍼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환자가 필요한 걸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병 문안을 갈 때, 문병 갈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뭘까? 전문가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병문안을 갈 때 이제 꽃이나 화분 또 혹은 음식물 이런 걸 주로 많이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분을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거 꽃다발 가져가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이 그 세균들의 증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꽃가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꽃은 이제 탄산가스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그런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요. 이렇게 되니까 병실의 공기가 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아름답고 병실 분위기를 밝게 하고 환자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이거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꽃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반찬 같은 거 이런 걸 가져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환자에 따라서는 음식을 못 잡수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싸온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드는 걸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심술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음식을 전혀 가져가지 말라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 음식을 잡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일요일 같은 날 병원에 가보면요. 마치 고속버스 터미널에 온 것 같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보실 때? 예, 그거 참 좀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은 그분이 물론 생활할 때, 건강할 때는 아주 명랑하고 활발하던 분이지만은 아파 있게 되면은 상당히 의존적이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애처럼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일요일 날 문병 갈 때 오늘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 아프다는데 거기 문병이나 가자. 이런 식으로 어디 뭐 야유회 가는 식으로 말이죠. 가가지고 그 아픈 사람 앞에 가서 그저 웃고 재미난 얘기 한다는 것은 글쎄 그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병원에 병문안을 갈 때 좋은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선물은 따뜻한 마음씨.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이해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가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문병을 끝내고 돌아 나오는 것이 그게 훨씬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병문안하는 방법과 요령이었습니다. 유쾌한 가족회의 이 세 번째 문제를 이제 맞췄습니다만 점수를 보겠습니다. 91점이 강승태 씨 가족 넘어갑니다. 171대 75입니다. 네 번째 대결 해보겠습니다. 이현철 씨와 김원일 씨 나오세요. 네. 김원일 씨는 지금 뭘 하십니까? 지금 제대해가지고 지금 복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몇 학년이세요, 그럼? 3학년 됩니다. 전공은 뭐세요? 금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험 요즘 칠 때가 됐을 텐데. 네, 저희 학교 가봤더니 벌써 네. 끝났대요. 중간 시험을 친 거죠? 네. 아, 네. 이현철 씨는 시험 치고 그런 데가 오래됐겠어요? 네, 한 10년이 넘었죠, 벌써요. 그렇습니까? 그때 회상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손 올려놔 주시고요. 남자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금기로 삼고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시험을 마치신 분이 이현철 씨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만은 시험 기간 중간에 안 한다 하는 것. 수염을 깎는 거 삼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염을 깎는 것을 삼가는 것 같더라. 6가지 경우 중에서 수염 깎기를 삼간다. 어디쯤 있을까요? 면도를 잘 하지 않는다. 먼저 누르긴 누르셨는데 10년 전에 얘기를 해서 4번이었습니다. 김원일 씨 최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뭘 시험 기간 중에 안 할까요? 일단 술을 먹지 말아야겠죠. 술, 그렇죠. 시험 치는데 술 먹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디쯤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시험 기간에는 술을 먹지 않는다. 음주를 삼간다. 예. 그러면은 김원일 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먼저 푸시겠습니까? 상대에게 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갖고 와라.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 자신 이겨야지, 있으세요? 오늘.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풀겠답니다. 들어가세요. 강승태 씨 가족은 회의하십시오. 유쾌한 가족회의 네 번째 대결입니다. 근데 뭐 어머니는 언제 시험을 치셨어요? 오래되셨죠? 나는 뭐 이제 그러면요 오래됐죠. 이제 애들 보면 알죠, 뭐. 그죠? 그렇죠. 남자 대학생들이 시험 치는 동안에 이것만은 안 한다 하는 금기사항 뭐가 있을까요? 아유 아까 네. 뭐 데이트 데이트를 안 한다. 야, 저 사위인가요? 아들이요. 아드님이 이제 귀띔을 해주시네. 저쪽이 팀이 사위지, 참. 데이트를 삼간다. 봅니다. 데이트를 안 한다. 데이트를 안 한다. 최영남 씨, 남자 대학생들이 시험 칠 때 뭘 안 하겠습니까? 금기사항. 아마 제 생각에는 손톱 발톱을 안 깎을 것 같아요. 손발톱 깎기를 삼간다. 남자 대학생들에 물었더니 시험 중에 손발톱을 깎지 않는다고 하더라. 맨 위와 맨 밑에 나왔습니다. 역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은 상통합니다. 김경일 씨, 남대생들 시험 기간 중에 이것만은 금기로 삼고 있다는 건 뭘까요? 좀 지저분하지만 옷을 안 갈아입는다. 옷을 안 갈아입는다. 환경병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죠. 옷을 잘 갈아입지 않는다. 봅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거 아니네요. 이거 아니네요. 예. 글쎄 그런 학생도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강승태 씨 가족의 기회가 왔는데 과연 6번 하나를 맞출 수 있을지 회의됐습니까? 네. 자, 역시 하나 둘 셋 하면 힘껏 손짓하세요. 남대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삼가는 것 뭐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필기도구를 안 바꾼다. 필기도구를 안 바꾼다. 필기도구를 바꾸지 않는다.
아, 예. 아, 지금 뭐 얘기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6번이 뭔데 그래 안 나왔을까요? 함께 합창해 주세요. 6번 뭔가요? 예. 목욕을 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시험 기간 중간에 그 많은 거 많은데 무슨 과학적인 근거 있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의 습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시험 칠 때 도랑을 안 건너뛰었습니다. 까먹을까 봐. 이 밖에도 보니까 텔레비전 시청 잘 안 한다. 또 당구치기, 흡연 삼간다,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 필기도구를 잘 바꾸지 않는다 이런 것이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빈도수가 높은 데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점수를 보겠습니다. 84점 김경일 씨 가족 가져갑니다. 159대 171. 아주 이번 주кен 가족 회의는 점수가 왔다 갔다 계속 그러는군요. 아주 막상막합니다. 마지막 대결 어머니들의 대결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유쾌한 가족 회의 5번째 회의입니다. 네. 그럼 저 파이팅 하세요. 응원 좀 받으세요. 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응원 박수 좋던데 어머니 위해서 좀 화이팅 좀 한번 하시죠. 시작. 우리 엄마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 화이팅! 또 이쪽 질세를 한번 하셔야죠. 화이팅! 네. 자, 오늘 이렇게 아들 며느리들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어요? 네.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떠세요? 네, 아주 행복해요. 행복하고 좋습니까? 네. 이번에 그런데 고생해가지고요. 예. 키워서 이게 행복인가 봅니다. 키워서 재미가 오늘인 것 같다. 네, 예,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하셔야 이게 이제 마지막 이기는 겁니다. 네. 자, 70대 할머니들에게 여쭙죠, 저들이. 70대 할머니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게 있다면 70대 할머니예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게 있다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예. 유정임 씨가 먼저 누렸습니다. 일장 기선을 잡으셨어요. 어떤 일을 도울까? 70 먹은 할머니들이 손자를 돌봐준다. 손자 봐주기. 돌봐준다. 7가지 중에서 손자 봐주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자 보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하실까요? 하시겠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강승태 씨 가족은 회의하십시오. 자, 최영남 씨, 70대 할머니들께 여쭙습니다. 집안일 뭐 도와드리느냐고요? 아마 청소 같은 걸 약간 도와주실 것 같아요. 청소를 도와주실 것 같다. 보겠습니다. 청소를 도와주신다. 청소다. 예. 김경일 씨, 70대 할머니들께 집안일을 도와주신다면은 뭘 도와주십니까? 하고 여쭙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담글 때 그 조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장 담글 때 도와주신다? 네. 그렇죠. 옛날 맛을 잊지 않으시고 장 담그기를 도와주신다. 보겠습니다. 김치 장 담그기. 예. 자, 마지막 5번째 대결 잘 풀려갑니다. 최욱경 씨, 70대 할머니들 집안일을 도우신다면 뭘 도와주실까요? 낮에 집 봐주실 것 같아요. 집 보기. 그러신가 보죠. 건강하시나 보죠. 낮에 집 보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보겠습니다. 집 보기를 해주신다. 예. 집 보기. 그러나 나머지 4번, 6번, 7번이 잘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김원일 씨, 70대 할머니들 집안일 도우신다면 뭘 도우실까요? 그 마당에 화분 같은데 물 같은 거나 죽은 거, 화초 같은 거. 화초 관리 같은 거 하신다고요? 예, 예, 보겠습니다. 화초 관리 같은 것을 하신다. 화초 관리. 화초에 물 주기. 화초 관리를 하신다. 우리 경험 속에서 알기 때문에 잘하시는 모양이다. 어디 가세요, 어디? 네,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며느리한테. 자, 70대 할머니 집에서 일 도와주시면 뭐 도와주실까요? 손자, 손녀 유치원에 데리고 간다. 손자, 손녀 유치원에 데리고 간다. 손자, 손녀와 함께 유치원에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네. 역시 급해서 물으러 가시더니 못 맞추셨습니다. 최영남 씨, 2가지 남았는데 70대 할머니 집에서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한 빨래 정도는. 간단한 빨래 네. 정도. 70대 할머니 간단한 빨래 봅니다. 간단한 빨래를 하실 수 있을런지. 빨래를 하신다. 예. 2번의 기회 중에 한 분만 맞추시면 됩니다. 김경일 씨, 70대 할머니 집에서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그 제사라든가 이럴 때 또 조언을 해주시겠죠. 아, 제사. 젊은이들 재수 놓는 방법 잘 모르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재수 놓는 방법, 제사 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봅니다. 이거 아니네요. 이거 아니네요. 자, 네. 기회가 넘어갈지 모릅니다. 강승태 씨 가족 열심히 회의하십시오. 최혁경 씨가 못 맞추시면 기회 일단 넘어갑니다. 70대 할머니 집에서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일을 하신다면. 저 음식의 간을 봐주실 것 같아요. 음식 간을 봐주신다. 6번 보겠습니다. 음식의 간을 봐주실는지 6번. 아유, 이거 아니네요. 예. 아니네. 자, 강승태 씨 가족 제일 지금 뭐라 그러셨죠? 제일 힘든 것만 남았어요, 시간.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아직 골치가 남았어요. 골치가 남았어요? 회의한 결과가 좋으면 맞을 수 있는 겁니다. 70대 할머니들 집에서 집안일을 도우신다면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껏 손짓하세요. 하나, 둘, 셋! 빨리 하셔야죠. 이번에 못하시면 틀린 겁니다. 하나, 둘, 셋! 시장에 가신다. 시장에 가신다? 자신이 전혀 없으신데 할머니가 시장에 가신다. 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셨어요? 네. 누가 의견 하나 못 내셨어요? 네. 아니 저 손자들 위해서 뭐 집에서 하신다든가 그런 거 있으실 텐데. 손자 위해서 뭐 손자 가리키는 거죠. 뭐. 야, 그런 것도 사과라는 하시고. 이제 그런 거. 여기서 그래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뭐가 있었는지 말이죠. 뭐가 6번에서 양창성 할머니를 그렇게 되었을까요? 6번 보겠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네, 설거지 정도는 할머니가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밖에 소수 의견 보니까 연탄 갈기도 있고 마당 쓸기도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노인들께는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과중한 일은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디 편찮으시면 꼭 자식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94점. 김기일 씨 가족 넘어가서 253 대 171 역전으로 김기일 씨 가족이 이겼습니다. 막 악수도 하시고 그러는데 대단히 기쁘십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누구의 공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언니하고 네. 저 시댁 어르신. 시댁 어르신의 사돈색 씨가 그러시는데. 네, 그런데요. 네. 우리 사돈 예. 역시 네, 사돈색 아주, 씨가 네, 더 잘하신 네, 것 잘한 같다. 것 예. 같아요. 예, 열심히 다 우리 잘하셨습니다. 며느리하고. 그러셨습니까? 네, 우리 아들도 잘하고. 물론이죠. 빼놓으시면 나는 제일 소소가. 꽁치.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하셨죠. 그러죠. 어머니가 최고시죠.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양팀 어머니들 오늘 나오셔서 함께 젊은이들과 재밌는 시간 가지셨는데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유쾌한 가족회의 한 가족 5명씩 보통 사람들로 구성해서 두 팀이 나와서 우리 주변의 얘기들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BS 텔레비전 제작 1국 유쾌한 가족회의 담당자 앞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7803국에 522번입니다. 출연 가족의 점수 결과에 대해서는 점수에 상응하는 상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